안녕하세요. 여귀야 여우의 귀묘한 이야기. 오늘 벌써 4회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요괴는 유키온나입니다. 유키온나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키온나라고 칭하는 것보다 설녀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이죠. 일단 이 신토, 대륙에서 유래된 불교와 함께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신교. 신토는 일본 신화, 가미, 자연, 신앙과 애니미즘, 조상 숭배가 혼합된 일본의 민족 종교로 신토를 기반으로 하면 세상의 만물이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신으로서 추앙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요괴들 가운데서도 정령으로 그때 설명드렸던 거 구분되는 요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요괴 역시도 정령으로 분류되는 요괴입니다. 인간형의 모습에 너무 가깝고 그저 괴물, 귀신 등으로 생각만 해왔는데 알고 보니 정령에 가까웠던 바로 그 요괴 유키온나. 일본어 눈이라는 뜻의 유키와 여자라는 뜻의 온나가 합쳐진 이름으로 직역을 하면 눈, 여자, 눈의 여자라는 뜻으로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설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유키온나는 일본의 스타 요괴 중 하나로 많은 만화와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주로 설산이나 눈, 내리는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설 지역에서 목격되거나 전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세신이나 산신처럼 추앙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유키온나는 때때로 산모 또 야마우바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이 산모는 유키온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유키조로, 그리고 유키와라시, 유키 무스메, 유키 오나고, 유키 아네사 등으로 불리는데 몇몇 대중 매체에서는 빅녀라고도 불립니다. 빅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설녀라는 도금은 흔히 쓰이고 알기 쉬운 한자 눈설, 여자녀를 합친 단어인데다 뜻도 눈의 눈, 여자로 매우 직관적이라 한국 한자음으로 바꿔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들여지다 보니 설녀가 일본에서 전래된 외래어가 아닌 한국 고유 한자어로 오판되고는 설녀가 한국 전통설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 그래요. 하지만 비공식 번역이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사용에 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독이라서 눈의 안악내 등으로 번역하면 좋겠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설녀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유키온나의 입김은 세상 모든 사물을 얼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영하 273도이며 입김에 닿은 모든 사물을 순식간에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유키온나는 눈의 정령 혹은 얼어 죽은 여자의 영혼이라고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키온나는 가파처럼 귀물보다 정령에 가까우며 눈을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차가운 입김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전기를 빨아먹고 유키온나의 아이는 유킨코라고 합니다. 간혹 사람에게 유킨코를 맡기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유키온나와 그의 아이는 모두 추위에는 강하고 열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유킨코는 유키온나의 딸로 나오기도 하지만 별개의 정령으로 등장하는 설화도 많이 있습니다. 유킨코 대신 유키와라시, 설동자라고도 불리고 그 이름은 자시키와라시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시키와라시는 요괴이기는 하지만 수호신 내지는 정령의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자 도금을 그대로 따와서 좌부동이라고 부르며 일본 내에서 자시키와라시는 매우 이로운 존재라고도 말을 해요. 유킨코가 유키온나의 딸로 등장하는 경우 유키온나가 안고 있는 아기로 등장하며 지나가는 행인한테 잠시 자신의 아이를 안아달라고 건넸을 때 그 청을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골짜기에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만약 유키온나에게 유킨코를 건네받는다고 하더라도 유킨코는 굉장히 차가운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동이처럼 무거워져서 그 무게에 짓눌려 눈에 파묻혀서 결국 죽음에 이르러간다고 합니다. 이는 유킨코가 눈 그 자체를 의인화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킨코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쌓여서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게에 짓눌린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골짜기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눈보라 속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를 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유키온나의 청을 들어줘도 죽고 안 들어줘도 죽고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좋을까요? 참
참 아이러니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포켓몬스터, 이 유명한 포켓몬스터에도 유키와라시라는 포켓몬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유키와라시라는 포켓몬이 설동자를 모티브로 한 포켓몬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키온나의 기원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파 때도 나왔던 무로마치 시대 말기의 종해법사에 의한 종기제국 이야기에는 종기법사가 니가타현에 있을 때에는 유키온나를 봤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무로마치 시대에는 이미 유키온나에 대한 전승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 달랐어요. 언제나 죽음을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남자에게 차가운 입김을 불어 동사시키거나 남자의 전기를 들이마셔 죽이는 점은 공통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을 이 눈의 요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키온나는 무라마치 시대부터 쭉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이야기를 20세기 초 라프가티오 헨이 문학작품으로 써내면서 급속히 틀을 갖추게 되었고, 영상화도 즐겨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참고로 패트릭 리프카티오 헨은 고이즈미, 즉 야쿠모라는 그리스 출신 신문기자 겸 작가이자 일본 민속학자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 김혁이라는 국내 방송 연출가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는 괴담 모음집을 출판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녀라는 유키온나, 즉 설녀의 변형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우녀는 말 그대로 비우를 사용해서 비의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에 발행된 동일한 제목의 빨간 표지의 괴담 모음집도 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키온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의 미녀로 보통 하얀 소복이나 기모노 차림이며 복숭아빛 피부 톤을 띈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더 창백하거나 눈보라가 비치는 엄청나게 투명한 살결을 가졌다고 해요. 기나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눈보라를 헤치고 호련히 나타나는데,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마음은 차가워서 눈 오는 지역에서 잠든 사람을 얼려 죽이고 낭떠러지에서 민다던가 이런 전설들이 또 내려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체온이 너무 떨어진 상태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얼어 죽어서 이런 설화가 생겼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유키온나는 하얀 피부에 눈처럼 흰 머리 또는 검은 머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크로코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유키온나 역시도 시대상을 반영하여 남성형보다 여성형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야마오토코라고 불리는 설남의 경우는 유키온나의 남성형이 아닌 예티, 설인 등을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유키온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남성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유키온나는 한국과 중국에서 설녀라고 불리고 나름 유명한 요괴이지만 로쿠로쿠비나 가파 등 다른 요괴들과 달리 일본 특유의 요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생각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전승되었던 것을 반영해보면 에도 시대의 다른 요괴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가 급속히 20년대에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유키온나는 눈의 요괴라지만 유키인코, 유키와라시와는 달리 다양한 매체에서 일본식 미인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사실 구전 설화에서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고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전해지니 당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유키온나는 그저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 면에서도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생각될 수 있었겠죠. 유키온나는 보통 흰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몇몇 전승에서는 알몸이기 때문에 눈과 비교해서 알기 쉽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비정상적인 아름다움에도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 보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린다고 하고, 유키온나는 눈 위를 헤매면서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다리가 없어서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유키온나는 큰 위협을 느끼면 안개나 구름, 눈, 연기 등으로도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유키온나에 대한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유키온나가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 유키온나의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가 얼음처럼 차가워져 움직이지 못한 채 폭설에 파묻혔던 이야기, 아이를 목욕시켰더니 녹아 사라지고
얼음덩이만 남았다는 이야기 등의 그것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눈 오는 날에 유키온나를 목격한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떠돈다고 합니다. 일본에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유키온나는 눈보라에 갇힌 나그네들 앞에 나타나 차가운 숨결로 그들을 얼려버려서 죽인다던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데려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전설에 의한 유키온나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길을 잃도록 유도를 하고 스스로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마가타현 가미야마 지방에서 전해지는 유키온나 이야기는 눈이 내리는 밤 한 여자가 노부부를 찾아옵니다. 노부부는 그녀가 걱정되어서 난로 곁을 내어주고 하룻밤을 지내라고 말을 했지만 그녀는 계속 다시 나가려고 했죠. 그런 그녀를 말리기 위해 노부부가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차가웠고 그 사이에 여자는 눈보라가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나가노현이나 지방에서 유키온나는 유킨바라고 부르며 눈이 내리는 밤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와테현 토노 지방에서는 설날의 1월 15일 또는 보름달의 밤에는 유키온나가 많은 아이들을 끌어들여 들에 나와 놀기 때문에 아이의 외출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해요. 비슷한 이야기로는 에이메현 요시다의 전설인데 눈 쌓인 밤에 눈의 할머니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야외에 내보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잡아가 버리니까. 이와테현이나 미야기현에서는 유키온나는 인간의 정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니가타현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인간을 동사시키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니가타현의 유키온나는 아이의 생간을 빼내고 인간을 동사시킨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면 생간을 빼낸다는 점에서 또 구미호와 또 비슷해 보이네요. 아키타현 니시마 소네에서는 유키온나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나누거나 하면 죽이고 죽는다고 하여, 반대로는 이바라키현이나 후쿠시마현에서는 유키온나의 호소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골짜기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후쿠이현에서도 코시무스메라고 부르는데 역시 호소에 대해 등을 돌린 사람은 계곡에서 떨어진다고 또 전해져 있어요. 에도 시대의 배우 야마오카 모토리는 유키온나는 눈에서 태어난다, 정령과 같은 것으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깊으면 물고기, 숲이 우거지면 새가 태어나는 것처럼 깊은 눈은 그 속에 유키온나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본의 깊은 민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나가노현 시모이나 지방에서는 유키온나 야마오바, 유키온나로 불리며 눈 내리는 밤에 나타난다고 믿고 있고, 또한 시켄이라고 불리는 외발의 유키온나는 만난 사람을 잡아 밧줄로 묶어버리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기우현과 와카야마현의 이토 지방에서는 유키노보라는 어린이 요괴로 알려져 있는데, 눈이 내린 다음날 아침 눈 위에 원형의 구덩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송이라는 외발 아이의 요괴 발자국, 외다리 동자는 산신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야마가타현의 오구리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유키온나는 원래 달에서 살던 공주인데 지루해서 지상의 눈을 타고 내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 눈 내리는 달밤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좋아서 데려간다고도 하고, 유키온나가 데려간 아이와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죽어버린다고 해요. 또 다른 유키온나는 종종 남의 집에 들이닥쳐서 돌풍을 일으키며 잠을 자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우현 이비군 이비가와초에서는 유키노도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유키온나로 모습을 바꾸어서 또 나타난다고도 해요. 산장에 나타나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요구에 따라서 물을 주면 죽기 때문에 뜨거운 차를 내야 한다고 하고, 이처럼 일본의 여러 지역에 전승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키온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유키온나가 단단히 희생자의 죽음을 보고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한편, 희생자의 피나 생명의 근원을 흡수하는 흡혈귀와 같은 모습으로도 보인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 키스나 성교 이러한 것을 통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피를 빨거나 얼려서 죽이는 서큐버스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눈과 겨울, 날씨를 대변하는 유키온나는 부드러운 면도 보이는데요. 섬뜩한 본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좀 더 사람에 가깝게 묘사된 이야기를 자주 등장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유키온나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내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인간계의 유키온나가 와서 돌아가는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의 전승이나 이와테현 토노시의 정월대보름 또는 겨울의 보름달에 유키온나가 많이 아이를 데리고 논다는 전설에서 이런 유키온나의 여신적인 성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찾아온 유키온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아침 눈이 황금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존재를 해요. 이와테현 오슈에는 다음과 같은 유키온나에 대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너편 산 쪽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혹시 부모가 아닌가 하여 잠시 서서 지켜봤는데 건너편 존재도 멈춰서 서서 마주보는 것이었다. 문득 햇빛이 비쳐 자세히 보았더니 옷을 입지 않은 살결의 흰 아름다운 여자였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가슴 아래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크기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불이 나게 산에서 내려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유키온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지역마다 전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종류의 유키온나를 떠올리게 되는 주제죠. 이 유키온나의 존재도 엄청나게 큰 존재가 있을 뿐더러 작은 존재, 그리고 아무런 옷을 안 입고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유키온나는 가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살려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패트릭 리프카티오 헨의 가장 유명한 유키온나의 이야기에서도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니시타미군 초마치 백성들에게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무사시 나라의 한마을에 모사쿠와 미노키치라는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모사쿠는 이미 늙었지만 미노키치는 아직 젊고 견습생이었다. 어느 겨울날 산에 갔던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눈보라 속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근처 오두막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로 한다. 그날 밤 얼굴에 흩날리는 눈에 미노키치가 눈을 뜨자 무서운 눈을 한 희끗희끗하고 긴 머리에 검은 여자가 서 있었다. 미노키치 옆에 누워있던 모사쿠에게 여자가 하얀 입김을 불어 얼굴을 대자 모사쿠는 얼어 죽고 만다. 여자는 미노키치에게 입김을 불어주려고 미노키치를 덮치다가 멈춘 여자가 미노키치를 바라보는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속삭인다. 너도 그 노인 모사쿠처럼 죽여주려고 했는데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까 살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너는 오늘 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목숨은 없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여자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미노키치는 눈이라는 뜻에 가진 오유키라는 여성을 만난다. 오유키는 눈처럼 희고 호리호리한 미녀였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10명이나 태어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유키는 10아이의 어머니가 되어도 전혀 늙는 기색이 없었고 미노키치와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젊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밤에 아이들을 재운 눈에 미노키치가 말했다.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으면 18살 때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생각나. 무슨 일이요? 그날 너를 꼭 닮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어.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유키온나였을까? 미노키치가 그렇게 말하자 오유키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본 유키온나는 바로 나다. 그때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너는 약속을 어겼다. 하지만 여기서 자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구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어라. 앞으로 내가 아이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야말로 나는 너를 죽이러 올 테니. 그렇게 말을 마치자 오유키의 몸은 금세 녹아 흰 안개가 되어 뿜어져 나갔다. 그 이후로 오유키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고 나무꾼은 후회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요괴에도 얼굴을 차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키온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살려주었다는 전설을 종종 들을 수 있어서 확실히 차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같은 이야기의 나라마다 선녀와 유키온나 두 종류로 나뉘어서 파생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존재를 숨겼다는 것에서 구미호가 둔갑한 여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녀도 있었지만 유키온나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요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츠라라 온나, 고드름 여자라고 합니다. 츠라라 온나는 겨울 동안 독신 남성의 외로움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한 남자가 지붕에 매달린 강하고 아름다운 고드름을 애타게 바라보며 자신의 외로움을 되새길 때 얼마 후에 츠라라 온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는데 겨울 동안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유키온나와는 생김새와 행동이 매우 유사해요. 겨울 눈이 녹아 지방에 매달린 고드름을 볼 수 없게 되면 추운 날씨와 함께 츠라라 온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시가 마뇨보, 츠라라뇨보, 카네코리 무스베, 카네코리뇨보, 스가뇨보로 민담 등에서 언급이 되는데 츠라라 온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사랑과 결혼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봄이 오면 필연적으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 여성들처럼 보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츠라라 온나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목욕을 하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니가타현 오지야 지방에서는 남편이 아무리 압박해도 목욕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싸움에 지친 그녀는 몸을 굽혀 목욕탕으로 들어가지만 한참을 나오지 않아 남편이 확인을 하러 가니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욕조에 떠있는 몇 개의 작은 얼음 조각뿐이었고 그의 안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녹아서 사라져버린 거겠죠. 현대의 서브컬처에서는 유키온나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요괴의 히로인으로서 많은 대중화된 서브컬처모의 작품에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만화나 대중문화, 개체에서는 주로 백발이나 하늘색 머리카락의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물질적으로 눈이나 얼음이거나 눈과 얼음에 관련된 능력을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키온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영화로는 1968년의 괴담 유키조로와 2017년의 설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포게임으로 설녀라는 게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서는 뭐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진을 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설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되게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일본 요괴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술 이야기를 빼놓지를 못하는데요. 이번 유키온나도 바로 술로 판매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술잔과 술병 세트도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유키온나의 인기를 꽤나 체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설녀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해서 한국의 요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나름 익숙해지면 익숙하다가도 낯설었던 존재가 유키온나인데 어떤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흥미로우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쁘고 미인이고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과는 살 수는 없는 존재. 물론 우리가 평소에 들어봤던 이야기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조금씩은 있고 정령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놀랐습니다. 저는 유키온나와 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한국의 구미호와 일본의 유키온나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중엔 특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요괴의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우의 귀묘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